안녕하세요. 아임코코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참 많죠. 클래스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뭐 플라워 클래스도 있고 쿠킹 클래스도 있고 다양한 클래스가 열리면서 강사님들이 참 많아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강사님들이 내가 속한 이 분야에서 정말 나는 탑이다, 정말 나는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도 그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우리 수강생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요목조목 말로 정리해서 전달을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서 명강사가 되는지 그렇지 못한 강사가 되는지 참 많이 갈리거든요. 저는 스피치를 가르치는 스피치 강사이기 때문에 우리 강사님들의 스피치, 이 강의 기법,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명강사가 되는 법 시작할게요. 첫 번째, 나만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만들자. 자, 이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건 이제 기업에서 조직 문화 강의할 때도 많이 쓰이는 건데요. 얼음을 깨다 라는 뜻으로 그 차갑고 뭔가 딱딱한 초면의 분위기, 그 첫 분위기를 좀 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강사님들께 나만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찾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자, 여러분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합시다 이렇게 시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처음 클래스를 딱 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클래스를 열었을 때 내가 강사고 수강생이고 이 수업을 위해서 만났다는 것 전에, 그 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은 수강생분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나에게 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나세를 잡아갈 수 있도록 나와의 레포 형성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레포라는 건 관계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런 긴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어쨌든 인간 대 인간으로 친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첫인상에서 이 차가운 분위기를 깨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만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딱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선 하셔야 할 것이 수강생에 대한 분석입니다. 내가 클래스를 열었을 때 이 클래스를 듣는 사람들의 연령층이나 성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이스 브레이킹 처음 시작할 만한 대화 주제가 좀 내가 뭐가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뭐 여성분들이 많은 클래스라면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또는 10대 이렇게 좀 어린 친구들, 10대나 20대 친구들이 듣는 클래스라면 조금 뭐 아이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우리 수강생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연구하셔서 첫 대면에서 우리가 대화로 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아이스 브레이킹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우리 수강생분들이 내 이야기에 굉장히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우리 강사님들 수업하시다 보면은 약간의 농담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분위기 띄우려고. 자, 근데 아이스 브레이킹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농담과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농담을 하는 것과는 분위기나 이 반응의 속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은 첫인상에 신경 쓰셔서 아이스 브레이킹, 나만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만들자. 두 번째, 나의 목소리 톤은 낮게, 그리고 말하는 속도는 천천히 하자. 자,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도 조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목소리 톤은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목소리 톤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조금 낮게 가져가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우선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지치게 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강의를 하면은 뭐 1시간, 길게는 2시간까지도 하죠. 그러면 우리 수강생분들은 장시간 나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굉장히 하이톤이나 너무 높은 텐션으로 계속 왁자지껄 떠드는 식의 강의법은 듣는 사람을 좀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목소리만 들어도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낮은 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내가 강의를 뭐 한두 번 하는 분이 아니라 강사라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실 분이라면 조금 전문적인 보이스 트레이닝을 추천해 드리기는 해요. 자, 우선은 내가 목소리 톤을 조금 낮게 하는 연습을 해보자. 요게 첫 번째고요. 이 두 번째로는 내가 말하는 속도를 천천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강의라는 것은 우리 쉽게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이 정보를 잘 알아듣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당연히 천천히 말하는 약간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사님들이 내가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들을 막 빠르게 다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조금 말씀하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우선 전달력 떨어지고요. 발음 무너지고요. 그리고 숨이 가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듣는 사람도 약간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호흡이 부족해짐으로 인해서 나의 얼굴은 붉어지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죠. 스피치에서 안 좋은 스피치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좀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의를 하실 때 좀 천천히 말하는 걸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말하기를 연습하실 때는요, 포즈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포즈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의미 중심으로 끊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의미 중심. 자, 저는 포즈라는 것은 에서 끊어줄 거예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끊고 의미 중심으로 끊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중간중간 내가 의미 중심으로 딱딱 끊어서 이 부분에 호흡을 해주면서 전달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굳이 이 문장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말로만 들어도 끊어서 우리가 전달해 주기 때문에 머릿속에 각인이 아주 잘 되거든요. 이게 바로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즐을 두면서 의미 중심으로 끊어서 듣는 사람에게 단어를 전달하려고 하자. 이게 바로 두 번째. 자, 세 번째. 내가 말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나 단어에서는 강조용법을 쓰자. 자, 이 강조용법은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이 쓸 수 있는 강조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임 강조, 두 번째는 느림 강조예요. 자, 높임 강조는 말 그대로 소리의 크기를 높여주는 것을 말해요. 내가 말하는 문장에서 나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겠죠. 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우리 강사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본인의 전문 분야니까. 자, 그러면 이 중요 단어에서 더 크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까 했던 문장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 문장에서 우선 포즈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말하는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미 중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높임 강조를 넣으면 이 부분에서 더 크게 말하는 거예요. 포즈라는 것은 말하는 입장에서 의미 중심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즈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의미 중심으로 끊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면서 말에 완급이 생깁니다. 이 완급이라는 건요, 말씀을 잘 하시는 명강사분들은 다들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말을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하는 이 완급은 정말 중요해요. 이 완급이 생기기 위해서는 여러 강조용법을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높임 강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느림 강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느림 강조도 마찬가지로요. 그 단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천천히 해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늘리는 게 아니에요. 늘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의미 중심으로 끊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찍찍찍찍 늘어나는 거. 자, 이게 아니라 의미 중심이라는 네 단어를 내가 강조를 하고 싶다면 의미 중심 이 네 글자를 아주 정성껏 다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의미 중심, 의미 중심 이렇게 의미 중심으로 끊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그 부분만 아주 정성껏 발음을 하면서 속도를 천천히 해주면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높임 강조와 느림 강조를 합쳐서 쓰는 스타일이에요. 이건 이제 강사님들이 스킬이 조금씩 연습을 해서 생기다 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나오실 건데요. 자, 그럼 아까 예시 문장으로 다시 해볼까요? 퍼즈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의미 중심으로 끊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의미 중심으로 끊는 것과 중간중간 중요한 단어에서 높임과 느림 강조를 같이 섞어서 짠 해주시면 듣는 우리 수강생분들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스킬은 잘 적용하셔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꼭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강사님들 모두 파이팅이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강의 스킬을 좀 업그레이드 하셔서 아주 좋은 명강사로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와볼게요. 모두 안녕!